수험생들도 지원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 이런 장단점을 잘 살펴서 어떤 거를 좀 주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학과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공을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그 확인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율전공, 자유전공이 이미 시행되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각 대학의 자율전공, 자유전공의 1학년 커리큘럼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련의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 커리큘럼을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시하기 전에.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가 아, 이런 과정이라 그러면 나의 꿈을 찾을 수 있겠다. 내지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전공 전형의 인원을 확대했다고 해서 지정학과 확대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지정학과 인원이 줄어들 거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조금은 좀 그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선발 인원보다는 내가 지금 뭔가 확실한 과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확실한 그 결정을 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커리큘럼을 확인하는 것.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소신 지원이라는 데 좀 방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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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진짜 이제부터는 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7월 말 그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뭐 다 끝났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 동안에 또 수시 일정이 9월부터 시작되니까 7월에서 9월까지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되느냐, 이 시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오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은 전형에 대한 거를 확인하면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수능형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을 반영하는 것하고 정시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교과 전형에 최저학력을 반영하지 않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적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농어촌 전형, 그래서 기회균형 전형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최저학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100%그 학생부 교과로 뽑겠습니다. 이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다음에 수능 정시까지를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 현장의 아이들이 소위 얘기하면은 기말고사가 끝났고 나는 교과 100으로 가는 전형도 하나 쓸 거야. 이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어라는 막연한 기대 이러면서 학교 현장 분위기가 거의 파장 분위기, 끝난 분위기.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끝나게 되는 거죠. 전멸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 7월에 이미 7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끝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학과가 교과 반영이 끝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8월 31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게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능 대비는 계속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수시에 내가 그 뭔가 응시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비교과 활동 기록을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되겠죠. 아하. 네.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마치 끝난 것처럼 그러다 보면 정말 전멸하는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